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마사 링크, 연예계 소식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5월 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타이완 정부 최초로 기념 행사를 가진 라이칭더 총통은 연설에서 역사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이완의 미국 국채 보유 리스크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3천억 달러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당 당대표가 지난 7일 라이칭더 총통은 히틀러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일 및 이스라엘 대표부는 이를 규탄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지정한 데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8일 중화민국 외교부 주최의 유럽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신흥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 타이완과 유럽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침략작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전승전을 기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타이완과 국제사회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승절 기념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승리는 인류사회 단결을 바탕으로 침략에 대항하고 국가를 지켜낸 결과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려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시 추축국들이 어느 날 민주국가로 탈바꿈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세계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와 평화가 국가 발전의 기반임을 입증합니다. 셋째,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침략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관용은 오히려 침략자의 야망과 오만을 부추겨 자유민주의 불꽃을 위협하게 됩니다. 라이 총통은 80년이 지난 지금 타이완은 당시 참전국들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전승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실력으로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0 체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면서 주식, 환율, 채권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다량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찐룽 타이완 중앙은행 총재는 오늘 8일 입법원에서 중앙은행이 현재 보유한 미국 국채는 3천억 달러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미국 국채 보유 상위 20개 경제체 명단에 따르면 일본이 1위, 중국이 2위, 영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이완은 2,90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11위에 올랐습니다. 왕홍웨이 국민당 입법위원은 타이완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세계 11위로 높다고 지적하자 양 총재는 이 수치는 중앙은행 외에도 민간 부문 보유분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 의원은 이어 말어라고 협정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 총재는 중앙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의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단지 시장 안에서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쪼리룬 국민당 당대표가 유럽 전승절을 하루 앞둔 어제 7일 라이칭더 총통을 히틀러로 비유하며 최근 검찰의 국민당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야당을 제거하려는 집권민진당의 만행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주 타이완 터키협회와 주 타이완 이스라엘 판사처가 각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했습니다.
주 타이완 독일 협회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타이완의 정치 상황을 제2차 대전 기간 독일과 유럽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며 타이완의 민주주의 제도는 나치의 공포 정치와 통일 선상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타이완 이스라엘 판사저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당 당대표의 발언은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과 생존자들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상호 존중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당 당대표는 오늘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도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야당 탄압과 인권 침해를 일삼는 독재자는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민주 기반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도 총통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타이완 경제 전문지 재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침투법에 근거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 사회안정, 타이완 국민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이 현재 정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가체제가 이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월 라이 총통은 중국을 반침투법이 지목한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으며 타이완이 직면한 국가안보와 통일전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17가지 전략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침투법은 우리나라와 교전 중이거나 무력 대치를 하는 국가나 단체를 해외 적대 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 심리전과 군사 위협, 통일전선 침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침투법에 따라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진행의 서승인, 안능선이었습니다.